안녕하세요. 오늘은 L2 계층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L2 계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맥 주소를 통해 갖고 우리 내부 환경에서 이제 통신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2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서브넷을 나눠 갖고 사용하는 VLAN 기능과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 영역들이 이제 한 군데로 통신할 수 있게끔 트렁크로 묶어주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이해한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특성을 이용한 그 악의적인 그 해킹 공격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 지식에 대한 이제 강력한 프로토콜 지식이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킷 트레이서를 가지고 L2의 특성 그리고 그 다음에 L3의 특성들을 이해하시고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L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L2의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L2의 그 어떤 특징을 이용을 해갖고 해커들이 이제 공격하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ARP 스푸핑 공격인데 이제 ARP 스푸핑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커가 내부에 이제 잔입을 해갖고 자신을 이제 게이트웨이 맥 주소로 이제 쳐다볼 수 있게끔 이제 상대편의 그 맥 주소를 게이트웨이하고 동일하게 이제 등록하는 기술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항상 게이트웨이를 통해 갖고 외부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게이트웨이까지 찾아가는 게 바로 맥 주소로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해커가 내부에 침입해서 자신을 그 게이트웨이 맥 주소라고 속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패킷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게이트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해커 쪽으로 흘러가고 다시 게이트웨이로 나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해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유해서 나가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해커는 여러분들의 패킷을 다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격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격이 아주 심해갖고 평문통신할 때는 아주 유행했던 공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L2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스위치에서는 그 스위치의 맥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는 룩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룩업 테이블을 통해 갖고 L2 맥 주소를 통해 갖고 상대편의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해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ARP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갖고 서로의 정보를 거기다 등록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악의적인 해커가 그 테이블을 꽉 채우는 그런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맥 테이블에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신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L2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공격들이 이렇게 리다이렉션 하는 이제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스푸핑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제밍해서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는 공격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L2 프로토콜의 이제 강력한 그 지식을 이해를 해야 이런 행위가 있을 때 해당 공격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L2의 이제 기본적인 VLAN 특성과 트렁크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L2 계층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통신의 원리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노트북이나 이제 PC를 사용을 할 때 내부 통신할 때도 IP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외부 통신하는 건 당연히 IP 주소를 통해 갖고 통신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IP 주소를 통해 갖고 통신을 한다는 거는 L3 계층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L3 계층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통신을 하는데 네트워크 계층에서 핵심은 바로 이제 IP 주소인 거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IP 주소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때는 실제적으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2계층 주소인 맥 주소라는 것을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내부에 있는 어떤 PC하고 통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프린터하고 통신을 할 때는 외부 L3에 있는 IP 주소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내부에서 핑 명령을 통해 갖고 내부에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이제 PC를 보낼 때는 IP 주소로 입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IP 주소로 통신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 ICMP 핑 명령을 보내더라도 그 IP 주소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해당 그 디바이스의 맥 주소를 알아와서 해당 맥 주소로 이제 통신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캡처를 해보면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걸로 핑 해갖고 이 내부에 있는 만약 19168 1대 대역에 3번 PC하고 통신을 하고 보낸다 그러면 192.168 1.3번. 그래서 이 2번 PC가 그렇게 보내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IP로 통신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명령을 했을 때 이 2번 PC의 ARP 테이블, 그러니까 2계층 주소 그 테이블 안에 해당 맥 주소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쪽하고 이제 통신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디바이스의 맥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나가는 패킷은 바로 ARP 패킷이 돼요. 그래서 이 ARP 패킷이 어떤 특성을 갖고 상대방을 맥 주소를 알아보냐면, 이 PC가 이 로컬 에리어에 있는 전체 PC한테 방송을 합니다. 이제 브로드캐스트 한다고 하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건 전체 랜, 만약 지금처럼 그림에 3개의 디바이스가 있으면 여기 게이트웨이까지 4개가 되겠죠. 그럼 4개 전체가 그 정보를 다 받는 건데, 만약 이렇게 이제 스위치가 기업에 그 24포트나 아니 48포트짜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그 C클래스 슬래시 24 네트워크라고 치면 그 안에 있는 255개의 PC들이 모든 그 ARP를 다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PC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그렇게 보내는데, 나머지 PC들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통신을 한다는 거는 ARP로 브로드캐스트를 해갖고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맥 주소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L2에서 이런 영역을 클래스별로 나눠 놓지 않고 거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갖고 이 스위치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배울 이제 VLAN으로 나누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그 클래스가 어떤 네트워크로 되냐면 19168 10점 대역으로 되어 있는 망입니다. 그래갖고 걔가 이제 상위에 있는 그 라우터를 보고 외부망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에 있는 라우터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하단에 있는 그 장비들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밑에 있는 그 주소가 지배처럼 19168 10점 대역의 24 네트워크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256개인데 그 중에 이제 0번하고 맨 끝에 있는 255는 이제 0번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하고 255는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니까 1번서부터 254번까지 총 254개의 그 PC들이 서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이 안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 디바이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A 오피스 아니면 이 밑에 이제 A 매니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런 오피스망과 이 매니저망이 그런 걸로 인해서 중간에 있는 L2 스위치가 굉장히 버거워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VLAN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이 슬래시 24, 슬래시 25에 대한 서브넷에 대한 개념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서브넷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겠지만, 슬래시 24하고 25는 한 비트를 더 잘게 자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슬래시 24가 256개로 서브넷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한 비트를 더 쓴다는 건 이거의 반틈인 128개씩 그룹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오피스에는 128개, 그리고 밑에 있는 매니저망도 이제 128개로 VLAN을 나눠 갖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VLAN이 나눠 있는데, 이때 이제 스위치, 이 중앙에 있는 스위치에서 그 A 오피스하고 A 매니저가 이렇게 만나 갖고 그 라우터로 갈 경우, 이때 가게 되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친구들이 한 라인을 통해 갖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기능을 써줘야 되는 거냐면 바로 트렁크로 두 개의 영역을 하나로 그 통합을 해갖고 게이트웨이로 보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VLAN으로 나누는 기술하고 그리고 트렁크로 통합해야 되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는 A 메인 스위치 여기 있는 A 오피스하고 밑에 있는 A 매니저하고 같이 붙어 있는 요 중간에 있는 걸 이제 A 메인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오피스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게 A 매니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 이제 A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VLAN 10번 그러니까 VLAN 10번 그러니까 이제 A 오피스의 요 영역들은 바로 VLAN 10번으로 서로 서브넷을 하나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터페이스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0번을 모든 인터페이스를 그 VLAN 10번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A 매니저 그룹 요 A 매니저 그룹은 바로 20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 이제 그 A 오피스에 있는 스위치하고 메인 스위치하고는 이제 두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그 두 가닥의 그 라인을 요 메인 스위치 입장에서는 네 가닥이 들어가죠. 왼쪽에 A 오피스 밑에 A 그 매니저 쪽으로 두 가닥 총 네 가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포트 두 개씩은 다 이제 그 오피스망으로 가는 거는 VLAN 10번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매니저는 그 20번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위치를 세팅했을 때 A 오피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VLAN 10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밑에는 VLAN 20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메인 스위치는 VLAN 10번하고 20번이 다 여기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LAN 10번하고 20번이 이 스위치에 다다르게 되면 게이트웨이까지는 한 개의 라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트렁크로 묶지 않으면 해당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자,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한번 세팅을 해볼 텐데 스위치 할 때 대부분 그 콘솔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이제 사용자 모드, 꺽선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모드는 enable, 뭐 en이라고 치셔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전체 컨피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config 터미널이라는 걸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fig t 하게 되면 바로 이 config 프롬프트로 바뀌어 갖고 VLAN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설명할 때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스위치 세팅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VLA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프리빌리지 모드 관리자 권한에 가셔서 show VLAN을 치시게 되면 VLAN이 지금 그림처럼 1번 디폴트 1번으로 모든 인터페이스들이 뭉쳐져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VLAN 10번, 20번 여기 안 쓰는 건 99번으로 이렇게 모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VLAN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 얘기인 거죠. 기본에 있는 VLAN 아이디로는 지금 문제에 제시한 것대로 구역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how VLAN 해갖고 안에 VLAN이 어떻게 나눠있는지를 보고 이 문제에 제시했던 VLAN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VLAN 아이디를 생성을 할 거는 A 오피스에서는 VLAN 10번인 거죠. 그래서 이제 config t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VLAN 내가 생성할 VLAN 아이디를 부여를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임을 붙여주시게 되면 바로 VLAN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VLAN 20을 만들어지니까 이 밑에 있는 매니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를 20번, VLAN 언더바 20번의 이름으로 VLAN 20번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놓고 중간에 있는 이 메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VLAN 두 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0번하고 20번,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 다 이제 99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VLAN 10번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는 23번 포트하고 24번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이따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가서 하겠죠.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리고 얘는 21번하고 22번은 VLAN 20번에 이제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99번에 포함을 시키면 그 문제에서 제시했던 대로 여러분 이제 VLAN 영역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것만 하는 거냐면 VLAN 10번, 20번 각 스위치에 가고 그 해당 VLAN 그 아이디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보면 다소 이제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메뉴에 있는 그 주황색 라인은 VLAN을 나눌 때 단일 인터페이스로 나누는 것들을 지정을 해갖고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이제 파란색 부분은 레인지, 범위를 통하는 거야. 아까 만약 이 1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VLAN 10번으로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세팅해야 되니까 만약 이렇게 개별 구성을 다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여러 번 그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갖고 다 이 VLAN 10번이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레인지를 줘 갖고 안에 있는 패스트 이더넷, FA라는 거는 패스트 이더넷을 얘기를 하죠. 100메가를 얘기를 합니다. 10백을. 그래서 0번 슬롯에 1번 포트서부터 0번 슬롯에 24번 포트까지는 다 이제 VLAN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범위를 세팅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이제 프롬 포트가 개별일 때 인터페이스, 얘처럼 인터페이스만 붙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레인지로 이렇게 붙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명령을 한꺼번에 다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개별로 인터페이스를 다 세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레인지로 해서 아주 쉽게 묶어 갖고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로 인터페이스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레인지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VLAN을 해당 그 인터페이스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오피스, 지금 우리 이제 서브넷에 그 0번서부터 127번까지에 해당되는 그 서브넷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VLAN 10번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해당 인터페이스가 지정되면 그 인터페이스에 어떤 모드를 운영할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명령어가 스위치 포트 모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드를 억세스로 쓸 거냐 아니면 트렁크로 쓸 거냐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억세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VLAN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LAN을 지정하는, 트렁크는 요 메인 스위치만 지정을 하는 거니까 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항목이 많은 것 같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명령은 스위치 포트 모드를 억세스로 지정한 다음에 해당 VLAN을 지정을 해준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요 인터페이스에는 패스트 이더넷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가빗 이더넷도 있으니까 기가를 할 때는 GA가 아니라 GI라는 거 요거 이제 유념해 갖고 기가빗 이더넷에 있는 앞글자들을 따와 갖고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거니까 요것만 주의하셔갖고 이제 스위치 포트 모드를 억세스로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VLAN 10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를 지정하는 게 훨씬 한꺼번에 세팅하기는 편리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A 오피스가 다 지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A 매니저하고 밑에 있는 그 A 메인하고 A 매니저 쪽을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A 매니저는 이제 아까 살펴보겠지만 VLAN 20번으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면 어떤 거하고 동일하냐면 위에 있는 VLAN 10번하고 해주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이 메인 스위치는 왼쪽은 이제 오피스망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VLAN 10번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밑으로 가는 매니저망 쪽으로는 VLAN 20번으로 지정되는 거죠. 그때도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오피스로 가는 거는 23번하고 24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VLAN 10번으로 지정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렁크 라인이 아니라 이제 VLAN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 포트 모드는 억세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라인은 해당 21번하고 22번 포트를 해주기로 그 20번 VLAN 20번으로 해주기로 다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VLAN 99번으로 해당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갖고 세팅을 해주시면 메인 스위치도 아주 가볍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A 매니저도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개별로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레인지로 입력을 해주는데 얘는 20번만 묶어주니까 FA01에서부터 24번까지는 VLAN 20번을 스위치 포트 모드는 억세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이더넷도 마찬가지로 VLAN 20번으로 다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바로 이제 전체에 있는 게 20번으로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에 있는 이제 호스트가 한 대가 있지만 이제 나머지 호스트들이 이렇게 쭉 붙게 되면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동일한 서브넷에 VLAN 20번으로 통신을 하니까 여기 있는 그룹들이 다 이제 20번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상단에 있는 그 오피스 방에 그쪽에도 이제 호스트들이 존재하게 되면 VLAN 10번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0번하고 20번으로 구성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10번에 있는 그 호스트들한테는 해당 패킷이 전달되지 않아요. VLAN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벌써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업에 많은 인원들이 있을 때는 그 팀별로 이런 부분들을 더 잘게 나눠 갖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개로 나눴지만 슬래시 아까 2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6개지만 얘를 슬래시 25면 128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더 해갖고 슬래시 26비트를 더 쓰게 되면 얘를 이제 6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60명씩 이렇게 그룹들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그 안에서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패키지 줄겠죠. 그렇게 이제 A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등록된 다음에 해당 에이징 타임이 끝나면 보통 한 20분 정도의 에이징 타임이 있는데 20분이 지나면 ARP가 삭제가 돼요. 그럼 20분마다 이제 브로드캐스트 패킷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 스위치에는 그 패킷이 상당한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L2 스위치에 가고 그러지 않은 망을 가고 L2 스위치의 프로세스 그 상태 정보를 보게 되면 해당 그 ARP 브로드캐스트로 인해서 CPU가 많이 점유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L2의 부하도가 많이 증가된다는 건 패킷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대역폭을 잠식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렇게 그 직원의 그 용도에 따라서 영역을 나눠주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L2에서 VLAN과 트렁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VLAN으로 다 나눠 갖고 이 메인 스위치에서 외부망으로 간다. 그럼 이제 A 오피스하고 매니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 해당 메인 스위치하고 라우터의 한 라인을 통해 갖고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우리가 서브넷을 나눠 갖고 VLAN 영역을 두 개 나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트렁크로 통합을 해줘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트렁크로 통합해 주는 건 VLAN 나누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얘는 해당 라인, 지금 만약 기가 인터페이스가 지금 0번에 1번이 서로 라우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포트를 지정을 해줘 갖고 스위치 포트를 억세스가 아닌 트렁크로만 만들어 주시면 바로 해당 라인이 트렁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갖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A 오피스에서 해당 라우터 쪽으로 이제 핑을 보내게 되면 바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VLAN하고 그 트렁크하고 다 만들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상위에 있는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우측에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우측 이 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측 라우팅을 통해서 나가는 인터페이스에 해당 서브넷을 계산해 갖고 IP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관심 대상은 뭐냐면 지금 VLAN 두 개로 나눠 갖고 게이트웨이가 두 개로 이렇게 바라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게이트웨이가 10.1이고 하나는 10.129번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지정을 할 때 인터페이스가 하나일 때 우리가 그 기가 이더넷 0번에 0번은 그 포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0번에 .1 .1Q는 이제 801.1Q가 바로 이제 VLAN을 말하고 있어요. IEEE에서 지정해 놓은 그 프로토콜 이름이 801.1Q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Q를 따갖고 .1Q를 이제 VLAN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해당 IP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포트 활성화 시키려고 노 셧다운 까먹으면 포트가 살아나질 않죠. 이게 노라는 건 항상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다 셧다운으로 되어 있어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를 노 셧다운을 꼭 해주셔야지만 해당 포트가 이제 살아나는 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0번 슬롯에 0번 포트에 그 VLAN 1번에 해당되는 녀석을 이제 세팅됐으면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게 바로 이제 VLAN 20번인 거죠. 그래서 포트 0번의 두 번째를 이제 encapsulation.1q 20번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통신이 다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A 오피스나 아니면 A 매니저 쪽에서 해당 이제 패킷을 이제 전달하게 되면 해당 게이트웨이인 그 라우터까지 패킷들이 도달하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스트에 가셔갖고 거기서 그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핑 명령을 통해 갖고 이 패킷 트레이서는 이제 핑을 통해 갖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뭐가 이제 설정이 잘못됐는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치에 들어가고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show 한 칸 띄고 running config에서 안에 있는 설정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VLAN 태그를 만들어 갖고 내부의 IP와 이런 것들이 분리가 잘 되어 있는지, 서브넷은 제대로 기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메인 스위치하고 라우터하고 메인 스위치하고 라우터하고 이 트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스위치에 들어가고 쇼 러닝 컨피그를 하게 되면 그 컨피그들이 살짝 그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잘못 기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그 설정까지 가셔갖고 항상 이렇게 노를 한 다음에 이 잘못된 설정 값을 써주게 되면 그 부분이 다 삭제가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 안에다가 설정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계속 익혀야 될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